아니, 이 필러 대체제로 뭐 스컬트라도 있고 주베로 볼륨도 있고 레디어스도 있고 이렇게나 다양한데 굳이 필러를 고집해야 하는가? 필러만 받으면 다들 성괴처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로 제가 필러하고 나서 성괴처럼 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필러를 받으면 성괴처럼 될까 두려우신 분들, 아니면 이미 필러를 받아서 성괴처럼 변하신 분들, 도대체 필러만 하면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 필러가 얼마나 무서운 시술인지, 필러를 받으면 성괴가 되는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필러 시술을 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바로 시술 부위입니다. 어느 부위에 필러를 받을 수 있고 어느 부위에 받으면 안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사실 필러는 그 이름 그대로 볼륨을 채우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륨이 꺼진 부위라면 어디든 시술이 가능합니다. 얼굴에서 필러 시술을 진행하는 부위를 본다면 이마부터 시작해서 미간, 관자놀이, 눈꺼풀, 눈물고랑, 애교살, 코, 앞광대, 팔자주름, 볼꺼짐, 옆볼꺼짐, 입술, 마리오넷주름, 턱끝까지가 일반적인데요. 자, 하지만 이곳 외에도 거의 모든 부위에 필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예쁜 귀를 만들기 위해 귓볼에도 필러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필러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필러 대신 다른 시술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예를 들어 스컬트라, 주베로 볼륨, 레디어스, 울트라콜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 피부 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자연스레 볼륨 회복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콜라겐 부스터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위들이 있죠. 특히 이목구비를 구성하는 부위들, 눈꺼풀이나 애교살 같은 눈 주변이나 코, 입술, 턱 같은 부위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코와 턱은 뼈나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구조물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형태가 필요한데요. 이 콜라겐 부스터는 물컹물컹한 물렁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코나 턱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또한 눈꺼풀, 애교, 입술 같은 부위는 아주 정교한 디자인이 필수적인데 콜라겐 부스터로는 그러한 시술이 불가능하죠. 자, 극소량의 필러로 아주 섬세하게 시술해야 하고 혹여나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히알라제로 녹여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이마나 깊은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 등에는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필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자, 결론적으로 얼굴 볼륨의 문제를 필러 없이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필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작용 없이 성괴처럼 되지 않는 필러 시술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러에 완벽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좀 더 예쁘고 어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필러 시술은 필요한데요. 자, 하지만 주변에서 필러를 하고 얼굴이 성괴처럼 너무 부자연스럽게 변한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필러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필러 시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필러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필러한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게 진짜 필러 시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죠. 자, 보통 병원의 시술 가격은 이 사용한 필러 용량에 비례하는데요. 따라서 시술자 입장에서도 가능한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성괴처럼 부자연스럽게 변하기도 쉽겠죠. 자,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필러 장인들은 필러의 양과 관계없이 마치 내 얼굴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는데 집중하는데요. 자, 저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 고려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 팔자 필러 하러 왔어요. 원장님, 저 코 필러 좀 해주세요. 마리오넷 주름만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만 필러하면 되겠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부위만 골라서 하는 필러 시술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자연스러운 결과는 얼굴 전체의 밸런스로부터 오는데 어느 한 부위만 딱 고친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이
고민되는 한 부위만 개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골고루 노화가 진행된 얼굴은 나이는 들어 보일지언정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른 부위는 다 노화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넷 주름만 사라졌다? 절대로 어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색해 보입니다. 인위적인 얼굴의 느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 부위에 집중하여 시술하기보다는 노화가 진행된 부위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교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얼굴의 밸런스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합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상하 비율인데요. 자, 얼굴을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황금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셋 중 어느 한 부위의 볼륨감이 특별히 많거나 반대로 특별히 적다면 얼굴의 밸런스가 흐트러진 느낌이 생기고 얼굴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필러를 할 때는 볼륨감이 적은 부위를 우선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볼륨이 너무 많은 부위는 울세라 인모대와 같이 볼륨을 줄이기 위한 시술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좌우 비대칭의 정도를 분석하는데요. 좌우 비대칭이 너무 심하면 시각적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칭이 심한 얼굴은 대칭을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필러 시술을 진행해야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목구비의 정도와 얼굴 바깥 윤곽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얼굴의 골격 자체는 큰데 이목구비가 작고 모여있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이 땅콩형 얼굴일 경우 얼굴의 바깥 라인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관자나 옆볼에 필러 시술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목구비에 관자와 옆볼의 볼륨감이 꽉 차버리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땅콩형 라인은 적당히만 개선을 해주고 이목구비를 더 뚜렷하게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마, 코, 입술 같은 부위에 필러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자, 이렇듯 필러 시술 후에 이 성괴처럼 되는 결과를 피하고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느 특정 부위의 교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게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러를 할 때 자연스럽게 예뻐지려면 용량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용량은 적을수록 좋은데요. 용량이 적으면 비용도 절약이 되고 무리한 시술을 피할 수 있어서 결과가 자연스러워질 확률이 높죠. 자, 물론 무조건 적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용량이 적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도 없기 때문에 원하는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용량은 필요합니다. 자,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2% 부족한 결과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100% 완벽한 볼륨 개선을 추구하다 보면 이 자칫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볼륨이 주입되면서 얼굴이 과도하게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필러의 핵심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보다 1, 2주 뒤에 볼륨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게다가 결과가 조금 부족할 때 필러를 더 보충하는 것은 쉽지만 용량이 너무 많이 주입되어 결과가 과하면 다시 필러를 녹여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용량으로 조금은 부족한 느낌의 필러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러를 받은 부위가 유독 튀어나오거나 봉긋해 보여서 어색하다, 인위적이다, 자, 용량이 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술의 깊이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이 특정 깊이의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자마다 이 선호하는 필러 시술의 깊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에도 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시술 깊이가 얕을수록 볼륨 회복은 빠르고 쉽지만 그만큼 이 피부 표면에서 느껴지는 이물감과 불룩한 느낌은 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필러의 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물처럼 점도가 낮은 필러라면 얕은 깊이에 주입이 되어도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이물감은 적지만 이 돌처럼 딱딱한 필러라면 이물감을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같은 깊이의 같은 물성의 필러 시술을 한다고 해도 주입하는 부위와 피부 탄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물감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이런 세세한 내용은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런 하나하나의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술하는 이 시술자의 능력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러 시술은 무표정인 상태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얼굴은 대개 표정이 있는
있는 얼굴이죠. 따라서 필러를 시술할 때는 이 표정의 움직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많은 필러 시술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5도 광대 부위가 큰 얼굴이 인디언 밴드가 심하거나 볼꺼짐이 심하다고 해서 이 해당 부위에 많은 양의 필러를 넣게 되면 무표정일 때는 괜찮아도 웃을 때 이 광대가 빵빵하게 부각되어 보이는 다람쥐 같은 얼굴이 될 수 있고요.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고 긴 타입인데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이라면 무리하게 필러로 팔자주름을 다 채우다가 웃을 때마다 이 필러가 팔자주름 위로 이동하면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러 시술을 할 때는 단순히 얼굴의 꺼진 부위만을 채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웃는지도 고려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러는 어떤 시술로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필러를 받고 나서 성괴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괴의 모습이란 자연스러움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따라서 이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전문가에게 아주 섬세한 필러 시술을 받는다면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으면서 젊고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영정인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